경희공채 이번에는 상법 풀어보겠습니다. 민법하고 마찬가지로 40문제 전부 다 총칙에서만 문제를 냈네요. 뭐 뒤에 회사법, 상행위, 뭐 보험 이런 건 하나도 안 내나 봅니다. 이게 뭐 총칙만 하는 게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게 상법을 할 거면은 다 공부를 뒤에 회사까지 다 해야지. 좀 그렇죠. 민법도 총칙만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물권 채권을 해야지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과목은 되게 여러 개, 이 경찰 간부가 6급으로 들어가는 적이다 보니까 이게 그 과목은 되게 폭넓게 많은데 약간 좀 수박 겉핥기 느낌이 나죠. 좀 상법의 법원 적절하지 않은 거 민법이죠. 네. 회사의 정관, 가장 첫 번째로 그 상행위 소송이 걸렸을 때 이 회사 정관부터 판사가 갖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자치법규 이런 것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런 보험업법 이런 거 상사특별법,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으면 상법전, 상법전에 없으면 성문법이 없으면 이제 불문법, 상관습법은 불문법이죠. 네. 그렇게 하고, 이게 그 1조에 보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해서 민법이 나와 있긴 한데, 그 교수님들 상법책을 보면은 이거는 그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1조에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그렇지만 민법은 이런 거에 그 기업에 관한 이런 특유한 이런 그 상사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규범은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민사 관계를 하는 게 민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법 1조에 비록 이렇게 돼 있지만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지만 민법은 법원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뭐 모르면은 뭐 모르죠. 네. 이렇게 해서 상법의 법원의 종류를 보면 상사재정법, 뭐 법전 상법이 있고요. 그다음 상사특별법, 관계조약, 국제법규 다 해당이 된다. 상관습법,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보충할 수 있죠. 보충적으로. 불문법, 그다음 상사자치법, 이거 자치적으로 한 거. 회사 정관도 있고, 뭐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내부 업무 규정들이 다 있죠. 업무 처리 규정들이 다, 그런 것도 다 자치법규로 법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거래약관 이런 것도 있고. 1번은 답이 4번이었어요.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당사자 중 그 1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한 명이라도 상인이면 전부 다 상법이 적용되죠. 조문을 거꾸로 해설해놨네요.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 민법에 의한다라고 1조에 돼 있죠. 방금 봤었죠. 그게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상법을 적용한다. 이건 맞죠? 네, 3번이 맞네요.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상법을 적용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걸로 가고, 없거든 상법으로 와라. 그거죠. 소상인에게는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는 지호 장기, 뭐 지호부 등 뭐 이렇게 각자 그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영업양도는 해당이 안 되죠. 영업양도는 그 그 소상인에게 적용이 제외되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예외사유 4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문으로 볼까요? 2조에 보면 공법인의 상행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의 법법을 적용한다. 조문 그대로죠. 1인의 행위가 상행이면 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네. 한 명이라도 상인이면 상행이면 다 적용하죠. 네. 반대로 설명을 했고, 소상인에게 제외되는 거, 적용하지 않는 거 4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등기. 그러니까 상업장부 같은 거를 저기 만들어야 될 그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상인이 자기가 관리 차원에서 장부를 만드는 건 상관이 없죠. 네. 다 법에서 강제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업양도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 상법의 적용 순서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거. 상사자치법, 아까 정관, 회사 정관. 회사 관계 그 상법 소송에서는 이 정관부터 갖고 오라고 합니다. 회사 정관부터. 정관이 제일 첫 번째예요. 상사자치법, 그다음 상사특별법, 아까 보험업법, 뭐 이렇게 다 특별법이 다 있다고 했죠. 네. 그런 법령을 보고, 만약 그런 데 없으면 이제 일반법으로 가야죠. 그래서 상법전, 네, 상법으로 가고, 상법에 만약에 없으면 이거는 지금 이제 성문법이고, 법전이 있죠. 상법이. 네. 이제 성문법이 없는 거는 불문법으로 보충해서 적용할 수 있죠. 상관습법으로 가고, 여기에도 없으면 상사 판례 봐야죠. 네,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번이 답입니다. 뭐 이거는 뭐 딱히 할 게 없죠. 뭐 약간 그 교수님 상법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낸 것 같아요. 네. 상법상 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해야 된다. 맞죠?
자기 계산으로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네. 자기 명의로 하면 되지 계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누구 돈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명의만 내 명의로 하면 됩니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4번이 틀렸나봐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상인이 아니고 의제상인이죠. 의제상인. 네. 또 4번을 보면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되고요. 여기 계산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의제상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이렇게 하는 것도 상인이고, 그 다음에 물적 설비를 갖춰도 이거 상인이죠. 네. 그 다음에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환과 같다. 전환과 같다는 얘기는 1항의 상인으로 본다는 얘기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상인으로 본다. 아까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의제상인이라고 본다고 했나요? 의제상인이 아니고 그냥 상인으로 본다 이거죠. 네, 상인이죠. 네. 의제상인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다. 그래서 상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상사회사. 상사회사는 당연 상인이죠. 근데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로 이렇게 하는 회사는 이건 민사회사에 들어가고, 이때 민사회사도 그 당연 상인은 아니지만 상인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회사는 다 상인이긴 상인이다. 결론은. 네, 그거 기억하면 되죠. 5번 상법상 의제상인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민사회사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방금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이라고 했어요. 될 수 없다. 틀렸죠. 의사는 의사, 변호사, 법무사 전부 다 영업을 하더라도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이거 맞죠? 2번이 답이네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공익적 목적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네. 뭐 현실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변호사들은 상호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판에 누구누구 변호사 누구누구 이렇게 그 법원 근처에 가면 간판들 많죠. 근데 그걸 상호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가 아니에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 네, 이렇게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의제상인으로 봐야죠. 아니라 당연상인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의제상인으로 보는 거죠. 회사가 의제상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개인도 의제상인이 된다. 이 틀렸죠. 이것도 판례가 있죠. 회사랑 대표이사는 별개입니다. 이거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사람이죠. 민사회사의 대표적인 예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원시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둘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원시산업을 이런 데를 하는 사람들, 과수원 경영 이런 거는 다 민사회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회사는 아까 의제상인이라고 그랬어요. 당연상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인은 상인은 맞는데 당연상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이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되게 중요한 적이죠. 2020년도 판례고요. 뭐 이거 아니고도 많이 있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 그다음 6번 상법상 지배인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쵸, 영업에 관한 재판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배인은 그래요. 지배인은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대안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이거 맞죠? 영업주의 임의 대리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죠. 이거 틀렸어요. 다른 지배인은 선임 못합니다.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어요. 3번이 틀렸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었다면 지배인이 된다. 그쵸? 표현 책임 다 폭넓게 묻죠. 상법에서 가장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 표현 책임이죠. 표현. 네. 상거의 안정을 위해서, 네, 상대방이 그걸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이 지배인인지 둘이서 어떤 사장님이 어떤 권한을 위임해 줬는지 이 거래 상대방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조사하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거래는 신속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 표현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6번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인, 주인이 하는 거죠. 사장님이 지배인을 선임하는 거고, 지배인이 같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이런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죠. 네.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영업주에 가름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니까. 다만 그 주인과 같이 같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여기 지배인이 아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놨죠.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그대로죠. 7번